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최근에 올려진 영상들을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그 파워 쿼리 관련된 그 주제를 설명드린 지가 좀 된 것 같아서 카페에 올려진 질문들 중에 파워 쿼리를 이용하면 좋을 만한 사례들을 하나 선택을 해 봤어요. 자, 뭐 설명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바로 예제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죠.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화면에 올려져 있는 요 내용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쉬운데 4 개의 열이 있는 원본이 있어요. 성명이 있고 부서가 있고 입사일이 있고 퇴사일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요 아래쪽에 이제 이런 표를 집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해당 연에 월 데이터가 있죠. 자, 이렇게 월 데이터가 있는데 해당 월의 말일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인원을 뽑으려고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부서, 팀별 정보들이 있는데 각 월에 말이죠, 말. 말에 이런 인원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었는지를 집계하고 싶은 거래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일단 입사일만 있는 경우가 있고 입사일하고 퇴사일이 함께 있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 회사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점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회사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요때까지만 근속을 한 건데 자, 여기가 5월 19 일이면 말일 시점에서는 5월 달에도 근무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제 참고해서 이런 방식의 표를 집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식으로도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긴 하는데 쪼금 간단한 수식은 사용하기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려고 그럴 때 쪼금 머리 아픈 것들이 사실인 거죠. 파워 쿼리도 사실 뭐 간단하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결과들이 반환되어지기 때문에 파워 쿼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제를 열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예제를 보시면 아까랑 동일한 데이터가 있죠. 자, 그럼 이 작업을 파워 쿼리로 하려고 그러면 파워 쿼리로 데이터를 뭐 변환한 다음에 피벗을 이용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또는 이제 파워 쿼리에 그룹화 같은 명령을 이용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런 방식의 집계를 하려고 그러면 각 연도에 월에 해당하는 값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가 1월 15 일인데 아직 퇴사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현재까지 계속 근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인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인 거지 피벗이나 이런 파워 쿼리에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매 월의 날짜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 퇴사일이 이렇게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회사일이 입력된 경우는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두 날짜 사이에 모든 날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요 날짜를 월로 변환해서 중복 빼고 난 다음에 집계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각 연도의 월별 각 부서의 인원수 집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표를 리본 메뉴 데이터 탭에 테이블 범위 눌러서 파워 쿼리 편집 창에 표시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데 조금만 확장시켜 놓고 자, 여기에 입사일하고 퇴사일이 모두 이렇게 날짜 시간 값으로 변환되어져 있는데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자, 변경된 유형은 삭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 특히나 요 입사일, 퇴사일은 날짜 데이터들만 있어야 되니까 제가 날짜로만 다시 바꿔 놓고 작업을 해 보면 제가 맨 처음에 인제 설명드렸던 대로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해 볼게요. 자, 일단 퇴사일이 없는 경우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겠다. 그럼 요런 날짜를 갖고 있는 열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열 추가에 사용자 지정열에 들어가서 수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서 "퇴사일을 계산해 보겠다."라고 하고 자, 당연히 인제 널 값이 있는 거하고 아닌 게 있으니까 if 같은 걸 이용해서 처리를 해 봐야 되겠죠. 요 퇴사일이 일단 널이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오늘 날짜가 반환되어지는 걸 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날짜를 반환해 주는 함수는 date time 쪽 함수에 local now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를 이용하면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이 반환되어지죠. now라고 하는 표현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현재 시간까지 반환되어진다라는 거니까 날짜만 반환되어질 수 있도록 date from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오늘 날짜가 반환되어질 거고 else 그렇지 않을 때는 퇴사일을 반환해 줬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확인. 자, 그럼 이제 제가 영상을 찍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날짜가 반환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퇴사일이 입력된 경우는 그대로 표시가 되어지는데 아까 이제 제가 예제를 설명드릴 때 말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말일 기준이다라고 하면은요. 요 5월 19일 같은 경우는 5월에 근무한 게 아닌 거죠. 4월까지만 근무를 한 거죠. 자, 그리고 11월 20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10월 30일까지 근무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의 이제 변환 작업이 하나쯤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날짜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퇴사일 계산을 하나 더 추가를 해 보면 예. 계산 to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이제 제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들은 요 날짜의 마지막 일자랑 비교하는 동작을 해 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요 퇴사일 계산 날짜하고 뭐가 이제 같은지 한번 볼게요. 말일 날짜랑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이 날짜가 말일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date라고 하는 함수에 입력을 해 볼게요. date 분류 함수에 end of month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를 이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요 퇴사일 계산의 마지막 날짜를 알 수 있어요. 요 두 날짜가 같으면 then 자, 퇴사일 계산이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아니면 else 자, 기본적으로 한 달 전 날짜가 돌려질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date 쪽 함수에 add months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함수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날짜, 시간 데이터니까 퇴사일 계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 날짜, 이전 날짜를 월 단위로 계산하는 거니까 -1 하면 한 달 전 날짜가 계산되어져 나와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이렇게 퇴사일 계산 날짜들이 한 달 전 날짜로 이렇게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이 날짜도 마지막 날짜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 end of month 함수를 또 쓰면 되긴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계획 자체가 요 입사일로부터 자, 여기 계산된 요 날짜까지의 모든 날짜를 돌려받고 난 다음에 그 날짜의 월 자, 뭐 연도도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연월에 해당하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값을 돌려받고 난 다음에 그럼 일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중복을 배제한 결과값을 가지고 집계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까지 보정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제가 원하는 날짜 계산 작업들은 일단 얻었으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소스 계산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불필요한 것들은 중간중간 없애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 날짜로부터 요 날짜 사이에 모든 날짜 데이터를 제가 리스트 값으로 돌려받을 건데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열을 하나 더 추가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여기다가 날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모두 나와야 되니까 제가 날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괄호를 이용해서 리스트 값을 돌려받을 건데 입사일로부터 점점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퇴사일 계산까지의 모든 날짜를 이 리스트로 돌려받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자, 에러가 나겠죠. 자, 이 수식 쓰는 것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 두 데이터가 날짜이기 때문에 이 중괄호를 이용한 리스트 값 돌려받는 방식에서 에러가 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 추가된 사용자 지정 항목 2에 설정 명령을 눌러서 수식을 좀 고쳐보는 작업들을 할 건데 여기죠. 요 연산자 기본적으로 점점을 이용해서 숫자 시작값과 끝값까지의 사이의 값들을 돌려주는 요 연산자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 값이 모두 숫자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얘들을 숫자로 바꿔주는 동작을 해야 되겠죠. number fro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날짜 일련번으로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숫자 사이에 모든 값들이 돌려지도록 만들 수 있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제대로 돌려지고 클릭했을 때 아래에 이렇게 날짜 일련 번호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날짜를 이렇게 일련 번호 가지고 작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날짜 데이터가 돌려져야 되니까 요 리스트를 다시 원하는 형태로 돌려야 되거든요. 리스트 트랜스폼 함수를 써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용자 지정렬을 또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도 되겠죠. 설정 아이콘 눌러서 계속 여기서 변경하는 작업들을 좀 해 볼게요. 자, 그럼 얘가 리스트니까 제가 리스트를 제가 원하는 형태로 돌리려고 그러면 리스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 리스트를 함수를 이용해서 돌려주는 동작을 할 거니까 each 키워드 쓰고 여기서 얘들을 날짜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date.from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언더바 이 레코드 값을 돌려주면 행 하나하나의 값들을 기본적으로 날짜 형태로 돌려주게 돼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여기에 이렇게 날짜가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날짜에 연월 값이 필요하니까 연월로 바꿔주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수식을 좀 고쳐볼 건데 자, 여기 date from 함수를 쓴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날짜로 지금 바꿔준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날짜를 date to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제가 원하는 그 결과로 좀 변환하는 동작들을 좀 해볼게요. 중첩이긴 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보통 서식 코드를 쓰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큰 따옴표 이용해서 변환하려고 하는 형태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제가 YYYY 이렇게 해서 연하고 제가 이 부분에 한글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니까 그냥 보기 좋게 그냥 하이픈 이용해서 이렇게 할게요. 월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괄호로 대문자로 입력을 해야 월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자, 리스트 값은 바뀌는 게 없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 작업의 최종 결과 값들은 얘가 중복이 빠져 있는 형태거든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수식들을 다시 이용해서 요 전체 리스트에서 중복을 빼내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트랜스폼 자체가 요 값을 돌려주고 있는 거니까 제가 요 리스트에서 중복된 값이 빠지게 디싱크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을 하면 자, 확인. 자, 그럼 여기에는 이제 중복이 빠져 있는 요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 돌려받은 거예요. 사실 이 작업까지 할 수 있으면. 자, 그럼 이렇게 돌려받았다라 그러면 제가 요 날짜를 기준으로 요 부서에 요 인원수를 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값을 꺼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요 두 개는 계산이 끝났으니까 삭제를 하고 자, 얘들을 꺼내는 동작을 해볼게요. 횡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돌려받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모두 돌려진 값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날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부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펼쳐 가지고 인원수를 세면 되는 거기 때문에 파워 쿼리가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은 요거 피벗열 이용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엑셀에서 작업하듯이 피벗 테이블 이용해서 작업해도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최종 보고서들을 생각을 해 봤더니 돌아가 볼게요. 연하고 월이 요렇게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자, 나뉘어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엑셀에서도 요 작업을 할 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요걸 쪼개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열분할하고 구분 기호 기준으로 해서 자, 하이픈 기준으로 하면 연월이 쪼개질 수 있겠죠. 확인. 자, 그럼 연월이 이렇게 잘려져 있으니까 제가 여기는 연도 여기는 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아까 잠깐 다시 봤더니 요 2022년만 원했던 거니까 이걸 계속 기억하는 게 쉽지만 않아요. 여기 혹시 2021년이 있으면 아까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빼고 2022년만 작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 피벗이 좀 더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니까 제가 파일, 받기 및 다음으로 로드 이걸 이용해서 자, 어디다가 표시를 해줄 거냐면 이 오른쪽에다 한번 표시를 해보죠. 피벗 테이블 이용해서
기존 워크시트에 자, 요 위치, 오른쪽에 요 위치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확인. 자, 그럼 이렇게 필드들이 나오고 연도하고 월은 행 쪽에 있었고요.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부서는 오른쪽에 있었고, 자, 성명이 인원수 셀 때 쓰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이런 표가 되려고 그러면 테이블 형태여야 되니까 디자인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태로 바꿔서 표시를 하면 되고요. 요 요약값은 뭐 굳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 총합계는 뭐 필요하시면 보면 되는데 이거 그냥 근무 인원수 세는 거니까 이거 별 의미가 없죠. 얘도 제거하고. 자, 그럼 여기 지금 나와져 있는 요 형태가 마지막에 있는 총합계와 총 인원수라고 보면 되니까 여기에서 표시되고 있는 결과와 거의 동일한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에 데이터가 추가되어지면 세로 고침 정도만 눌러주시면 파워 쿼리 이용해서 이렇게 변환되고 난 결과값이 피벗 테이블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요번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 파워 쿼리 함수를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 보시다 보면 엑셀에서 함수 중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뭐 리스트나 뭐 레코드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학습을 해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